자, 우선은 이 소식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확실히 이재명이 좀 많이 급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최근에 우리 시청자로는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번 총선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재명을 꺾어버리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누가요?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을 꺾어버리게 만들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방송에서 원희룡 후보의 정책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더 나아가 원희룡 후보가 어떤 식으로 선거를 잘 치르고 있는지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이 급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이재명이 지원 유세를 취소하고 개항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원래는 이재명이 추미애, 박윤군 지지 유세 예정이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본인 지역구인 개항으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만큼 이재명이 얼마나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지,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재명이 초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바로 무엇입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어디를 갔느냐? 서초동을 갔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이쯤 되면 서초동으로 지역구 옮겨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대장동 재판을 출석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받는 시간이 아깝다. 정치검찰이 놀긴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재판 기일을 정하는 건요. 검찰이 아닙니다. 이거 누가 정하는 겁니까? 재판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부가 정한 재판 기일을 두고 왜 검찰 탓을 합니까? 왜 정치검찰을 얘기해요? 이거야말로 무엇입니까? 이재명이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이재명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까, 더 나아가 재판 출석에 대해서 불성실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읍소를 해도, 재판기일 변경 신청을 해도 재판장이 못 바꾼다. 총선 전날 재판도 못 바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은 총선 전날에도 대장동 재판 나와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겠습니까? 결국 이재명이 자신의 불성실한 재판 출석과 관련돼서 이렇게 부메랑을 맞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즉에 잘 나가죠. 진즉에 성실하게 재판 받죠. 네, 미리미리 성실하게 재판 받았으면은 어떻습니까? 재판장이 그래 조금 봐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민주당이요, 대박 났어요. 마구 터져 나옵니다. 자, 사기 대출 의혹부터 더 나아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혹까지 아주 각종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자,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기 대출 의혹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양문석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양문석이 강남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을 대출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점이 이상했다라는 겁니까? 아니, 강남 아파트를 구입을 하는데 왜 대출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가서 대출을 받느냐? 라고 제가 되게 의아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걸 의아한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추적을 했고,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까지 일어났냐면요. 바로 행안부가 사용처를 확인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네, 지금 정부 부처가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실제 지금 양문석이 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을 맡긴 그 집과 관련돼서 알아보니까요,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애초에 양문석의 집이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곳이 새마을금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한 대부업체라는 겁니다. 한 대부업체로부터 7억이 넘는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업체에 돈을 갚고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새마을금고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로부터 돈을 빌려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대부업체의 돈을 갚고 더 나아가 새마을금고에 빌린 돈으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강남 집을 구입한 데 있어서 보태줬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새마을금고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가짜 사업자 대출로 31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라는 거예요. 자, 가짜 사업자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거예요. 양문석이 양문석 딸 이름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친구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사업자 발금 담보 대출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업 자금 용도로 잡는 대출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요, 뭐에만 쓰일 수 있다고요? 바로 사업 자금 용도로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 자금 용도. 그런데 양문석은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사업 자금에 쓰지 않고 어떻게 썼다라는 겁니까? 아파트 산 데 썼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요, 엄연히요, 사기 대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결국 뭡니까? 서류를 위조해서 사업자 대출인 것처럼 꾸몄고 그렇게 대출받은 것으로 사업 자금을 쓰지 않고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이건 사기 대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고요? 바로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떤 딸이라고요? 대학생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 딸 알아보니까 대출받을 시점에 자산이 150만 원뿐이었대요. 더 나아가서 대출받고 6개월 뒤에 캐나다 연수 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사업자 대출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행안부도 사용처를 확인할 것이다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누구도 자 실제 대구 새마을금고도 주택 구입용 사실이면 법적 조치하겠다 나서고 있으며 새마을금고 중앙에도 양문석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돼서 다음 달 1일부터 현장 검사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뭐였냐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돈을 새마을금고가 내줄 수 있냐가 저는 되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MG 새마을금고 사업자 담보대출. 자, 그러니까 지금 양문석 딸 이름으로 11억을 대출받은 것이 뭐라고요? 사업자 담보대출이라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새마을금고가 대출 대상과 관련돼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공통사항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된 사업자라는 겁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고 그게 지금 3개월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소유권 이전 등록 기준 3개월 이상 된 담보물건 소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겁니다. 이 문서와 관련돼서 이거 새마을금고가 제대로 들여다봤는지 매우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제가 궁금한 건요. 바로 이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자금 소명 자료를 첨부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첨부 조건. 자,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그 사업자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어떤 것을 첨부해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사업 자금과 관련돼서 첨부를 해야 된다고요. 사업 자금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금으로서 판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문석의 대학생 딸 얼마 갖고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자산이 150만 원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보시는 것처럼 자금 소명을 해야 됩니다. 자금 소명을 대출 실행 3개월 이내 자금 소명 자료를 첨부 조건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겁니다. 이거 자금 소명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자금 소명 누구 돈으로 한 거예요? 아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딸은 대출 받을 시점에 자산이 얼마 있었다고요? 150만 원 있었다고요. 아니, 150만 원으로 어떻게 자금 소명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자금 소명 누구 돈으로 했냐고. 누구 돈으로. 어쨌든 간에 자금 소명했으니까 이 대출이 이루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양문석은 해명해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새마을금고 측도 조사 제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는 매우 궁금한 건데요. 자, 중요한 건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민주당의 반응. 자, 무슨 얘기냐? 일단 민주당은요, 지금 현재, 네, 공식 대응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양문석을 지금 뭐 안고 간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이걸 민주당이 언제까지 안고 갈 수 있을지 저는 너무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에는 부동산 투기가 없다면서요. 네? 이랬던 민주당의 말과는 달리 지금 사기대출 의혹으로 인해서 양문석이 새마을금고 조사받고 행안부 조사까지 받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양문석이가 잠적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지역구 유세 일정을 펑크내고 잠적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양문석 캠프 측도 지금 양문석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양문석이 지금 어디로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양문석이 선택 잘했으면 좋겠다. 뭡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왜냐? 양문석은요, 이거 걸리면요, 그야 말대로 실형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엄연히 따지면요, 허위 서류라고요. 허위 서류. 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그 사업자 대출 서류를 뭐 한 겁니까?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얼마 전에 사례가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이런 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태양광 사업자 190억을 대출한 시공업체 대표가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양문석이 허위 서류로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더라면 그것은 양문석뿐만이 아니라 양문석 딸내미까지도 이와 관련돼서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국민의힘이 내주 초에 고발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닭을 사기죄로 지금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과연 양문석과 민주당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저는 지켜볼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한 가지가 더 터져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 민주당에 지금 경기 남양주시 갑 후보로 출마를 하고 있는 최민희라고 있습니다. 최민희. 그런데 이 최민희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게 터져 나온 거예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혹이 터져 나온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민희가 과거에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네, 육아와 관련된 책을 썼어요.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 1편, 2편 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실제 이게 20만 부나 팔렸을 정도로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아기 설사 때 양귀비를 끓여 먹었다라는 거예요. 와. 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면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최민희가 배탈이 난 자녀에게 양귀비를 먹인 경험을 이 책 속에 밝혔다라는 겁니다. 최민희가 둘째 자녀가 생후 한 달이 갓 되었을 때 당근즙을 먹였다가 자녀에게 배탈이 났고 자녀가 하루에 8번씩 설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최민희 책 내용에 따르면 아이를 관장시키고 죽연물을 만들어 먹였으며 양귀비대를 조금 넣어 삶은 물을 먹이니 곱동이 멈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은 전 첫 번째, 아이한테, 그것도 생후 한 달이 갓 지난 아이한테 양귀비를 데쳐서 먹었다라는 것도 저는 가장 어이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 왜냐? 우리나라는요, 양귀비와 관련돼서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정의를 보십시오. 어떤 것을 마약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양귀비 딱 써 있어요. 양귀비. 네? 즉 양귀비와 관련돼서는요, 일반인이요, 뭐 할 수도 없습니까? 식용으로도 활용할 수 없고요, 관상용으로도 활용할 수 없습니다. 엄연히 불법이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최민희는 당당하게 자신이 쓴 책에다가 아기 설사 때 양귀비를 끓여 먹었다라면서 써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최민희는 입장 밝혀야죠. 이거 진짠지 아닌지. 왜겠습니까?
만약에 이 책 내용 안에 있는 이것이 진짜라면은 마약류 관리법과 관련돼서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면은 이 책에서 뭐 한 겁니까? 거짓말 친 거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최민희는 이와 관련돼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 책 내용 안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각종 소화질환은 제왕절개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있고, 아기는 100분간 나체로 노출시켜라. 이런 얘기도 있고, 유산은 부모가 몸 관리를 잘못한 대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내용 어디에도 의학적인 근거가 전혀 담겨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 하는 겁니까? 민간요법 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책을 최민희가 지금 냈고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심지어 아기 설사 때 양귀비를 끓여 먹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최민희 답해야죠.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답해야죠.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과연 어떤 답을 내려놓을지 제가 한번 잘 지켜보면서 관련된 소식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과연 여기서 끝날까가 저는 의문점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거 지금 이재명이 시스템을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려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검증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검증을 정말 시스템에 따라서 제대로 했다라면 이런 후보들이 공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재명이라면 모두 다 손들어줄 그런 사람들 시스템화에서 공천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 논란들이 하나하나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내일은 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할지, 또 내일 모레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할지 전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 소식들 들어올 때마다 세부적으로 자료 잘 정리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행복한 금요일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